어디 보시느냐 하면 이제 연습 문제 살짝 볼 거거든요. 연습 문제 살짝 볼 건데 거기 이 부분입니다. 10- 얼마냐 하면 15번 봅시다. 연습 문제 10-15번입니다. 자, 여기에 코사인 세타의 제곱이 있고 그 다음 마이너스 3 코사인 세타가 있고 마이너스 A 더하기 9가 있어요. 얘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실수 세타에 대해서 다음이 성립할 때라는 거야. 그러면 뭐부터 생각을 해야 돼? 그렇지, 치환할 생각을 당연히 할 거란 말이야. 여기서 치환이다라는 걸 사용을 할 거란 말이야. 그래서 여기 있는 코사인 세타를 C로 두든지 T로 두든지 그냥 할게. 자, 근데 T의 범위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야? 마이너스 1에서부터 1까지가 되는 상황이고, 따라서 여기 있는 거 정리 한번 해봅시다. 여기가 뭐야? T제곱이야. 마이너스 3T야. 마이너스 A 더하기 9가 되는 거고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됩니다. 각도 통일되어 있고 함수도 통일되어 있으니까 더할 나위 없이 좋은 형태가 됩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더할 나위 없이 좋으나 문제는 이렇게 하면 안 돼.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하면 안 돼. 그건 알죠? 여기서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쓰면 안 됩니다. 오케이? 왜 그렇죠? 라고 물어보면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것도 물론 어떤 상황을 이제 얘기를 해주느냐 하면 결국에는 T축이 이렇게 있으면 T값이 쭉 들어가게 되면 그래프가 이렇게 떠 있거나 이렇게 되는 상황도 이런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니까 얘를 만족하는 범위이긴 해. 맞죠? 그런데 지금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T가 모든 실수가 다 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자, 여기 제한이 딱 걸려 있는 상황이라서 누구도 될 수 있느냐 하면 여기 이렇게 있으면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은 상황도 당연히 됩니다. 답에 해당하는 부분에 당연히 포함이 됩니다. 문제는 그게 아니라 이런 것들도 된다는 얘기야. 자, 이런 상황은 어떻게 되나요? 모든 실수에 대해서 판별식을 따져주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 상황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런 상황도 마이너스 1에서부터 1까지에 해당하는 함수값이 0 이상이 되는 부분이니까 얘도 당연히 된다는 얘기라고. 그러면 판별식이 0보다 큰 부분도 되는 거네. 0보다 큰 부분 중에서도 일부가 허용이 될 수 있단 말이야. 이 조건을 만족을 할 수 있단 말이야. 그러면 이거 어떻게 풀어야 돼? 그냥 그래프로 가야 됩니다. 그래프로 가야 됩니다. 따라서 어떻게 해주느냐? 여기 있는 얘랑 얘를 따로 찢습니다. 얘를 어디로? 우변으로 이항해서 보통 정리를 많이 해줘. 그러면 자, 요 그래프를 그릴 거야. t제곱 마이너스 3t와 등식의 성질, 부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이항을 시키겠다 이 얘기입니다. a 마이너스 9 이렇게 정리가 되거든. 그러면 뭐가 되면 돼? 얘에서 마이너스 1에서부터 1까지 집어넣었을 때 가장 작은 값이 있을 거란 말이야. 그 값보다 그 값이 여기 있는 요 값보다 더 크거나 같으면 되겠지. 맞지? 그러면 그래프를 그렇게 그리면 돼. 뭐를? y는 t제곱 마이너스 3t를 그리면 돼. 축부터 봅시다. 뭐 x축 그리지 말고 축부터 봅시다. 축이 얼마야? 2분의 3이야. 축이 2분의 3입니다. 아래로 볼록합니다. 아래로 볼록하게 이렇게 그려지겠네. 이렇게 그려지는데 다 그려지는 게 아니라 어디서부터? t가 여기 2분의 3이니까 이쪽에서 그려지겠네.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떨어지겠네요. t 이꼴 마이너스 1이 여기 있고요. 그러면 마이너스 1을 집어넣었을 때 가장 큰 값이 나오겠네. t가 얼마? 1이 되는 거는 2분의 3 왼쪽에 있으니 2분의 3 왼쪽에 있으니까 여기 딱 그려지겠네. 대략적인 개형이 이렇게 그려집니다. 내려가는 형태로 이렇게 그려집니다. 오케이? 최소값이 언제 나와? 1일 때 나와. 1일 때 얼마야? 마이너스 2야. 오케이? 그래서 1일 때 마이너스 2가 되는 거고 마이너스 2가 누구보다? a 마이너스 9보다 크거나 같으면 된다. 마이너스 2가 a 마이너스 9보다 크거나 같으면 된다. 끝. 오케이? 다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더라 라는 얘기고
그 다음 봅시다. 쭉 위에 보시면은 10-19번 있습니다. 10-19번이래. 10-19번 없고 10-13번입니다. 10-13번. 자, 문장이 좀 길죠? 거기 한번 보자고. T분 후에 실내 온도는 T도씨가 되어 다음 관계식이 성립한다. 자, T가 있어요. 이 라지 T는 뭐야? 실내 온도입니다. 자, 그리고 라지 B가 있어요. 라지 B가 뭐야? 난방기가 있을 건데 난방기의 설정 온도가 되겠죠. 난방기 온도라고 합시다. 자, 마이너스에 K 코사인에 얼마? 60분의 파이 T가 되는 거고 상수라고 했으니까 뭐 상수값이 뭔가 있겠죠. 자, 이 난방기를 가동한 지 20분 후에 실내 온도가 18도였다 라고 되어 있는데 T가 20분이면 실내 온도 라지 T가 얼마가 된다는 얘기냐면 18이었다 이 얘기고, 그 다음 두 번째 40분 후에 실내 온도가 20이었다. 그러면 T가 자 40분 후에 가동한 지 40분 후에 실내 온도가 20이었다.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결국 뭐 하시면 된다? 20과 40을 각각 대입했을 때 이제 값을 찾아내시면 되겠네. 그러면 값이 나올 거고 일단은 18을 집어넣어 봅시다. 18입니다. 자, 18이다. 라지 T가 18이고 라지 B는 뭘 몰라요. 그 다음 마이너스 K에 코사인 60분의 파이인데 얘가 20이 딱 들어가거든. 그럼 얼마야? 3분의 파이야. 코사인 3분의 파이가 얼마야? 2분의 1이야. 그래서 곱하기 2분의 1 적어놓으면 첫 번째 관계식 나오겠네요. 두 번째 관계식도 여전히 나옵니다. 20이 되겠죠. 라지 B 있을 거고 여기다가 40을 딱 집어넣어. 40을 집어넣으면 3분의 2파이야. 마이너스 2분의 1이야. 그래서 뭐가? 부호가 달라진다 이 얘기입니다. 자, 이제 뭐 해주면 돼? 연립해주면 돼. 연립 딱 해주니까 여기 계산해주면 38이니까 2 라지 B가 38이라서 B가 얼마가 돼? B가 19가 되겠지. B가 19가 돼. 그러면 여기가 1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 K가 얼마가 됩니까? 2가 됩니다. 딱 이렇게 등장합니다. 이까 됐어? 그래서 B의 상수를 찾았고 라지 B도 얼마인지 찾았습니다. 원래 19도였어. 자, 원래 19도 저렇게 되어 있는데 이 난방기를 4시간 동안 가동했었을 때 4시간이야. 근데 지금 분 단위로 끈 게 있죠. 얘가 분이야. 그래서 4시간은 240분으로 일단은 생각을 해주시는 거고 240분까지 갈 수 있다 이 얘기죠. 242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뭐라고 돼 있어요? 실내 온도가 18도씨, 20도씨 사이에 있었던 시간은 총 몇 분 동안인가? 라고 되어 있네요. 자, 가봅시다. 여기다 좀 적어볼게. 그러면 여기 20입니다. 어디 있어? 19. 그러면 19 마이너스 K가 얼마? 2에 코사인의 60분의 파이의 T가 됩니다. 자, 얘가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다? 거기 보시면 18에서 얼마까지? 20까지다. 라고 되어 있네. 그래서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볼게. 얘를 어떻게 해줘? 얘 그래프를 직접 그리는 건 너무 번거롭잖아. 폭이 2배나 증가했고 여기 있는 중심선이 19로 변하니까 너무 힘들잖아. 그래서 등식 또는 부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최대한 간결하게 나타냅니다. 최대한 간결하게 나타내면 되는 거니까 이항시키고 마이너스 2로 나눠주고 이항시키고 마이너스 2로 나눠주면 되겠네. 자, 그러면 코사인 60분의 파이가 여기 t가 이렇게 있을 텐데 마이너스 1이고 나눠주면 되는 거니까 여기 얼마? 2분의 1보다 작거나 같고 마찬가지입니다.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겠지. 딱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됩니다. 자,
난방기가 왜 이러지? 이게 희한하긴 하네. 맞지? 희한해. 좀 희한하네. 자, 왜 그러냐? 좀 이상하잖아. 계속 틀어놨는데. 가볼게.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갑니다. 자, 이쪽에 쭉 가고 쭉 갑니다. 한 세트만 그릴게. 자, 주기가 얼마가 되느냐면 주기가 120분이죠. 주기가 120입니다. 이 파이를 누구로 나눠주니까 60분의 파이로 나눠주니까 없어지고 얘가 120이야. 그럼 여기가 120이거든. 자, 그러면 여기에 분들이 쭉 있게 될 텐데 가볼게. 어디서부터? 2분의 1이야. 2분의 1 쭉 갑니다. 그 다음에 얼마?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쭉 있어요. 됐지? 이 그림이 여기서도 똑같이 그려질 거란 말이야. 똑같이 그려질 텐데 어디? 240분까지니까 이 그림이 몇 개 필요해? 딱 2개만 필요해. 그리고 두 번째는 마이너스 2분의 1과 2분의 1 사이니까 요 통로를 뜻합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값, 여기에 해당하는 값이 있는데 자, 먼저 뭘 볼 거냐? 여기 봐도 돼요. 센스 있는 친구들은 여기 보겠네. 여기 보겠죠? 여기 볼 거야. 왜냐하면 이미 구해놨잖아. 20, 40이겠네. 여기가 20이야. 여기가 40이겠네. 그렇게 되지 않을까? 여기가 얼마가 됩니까? 절반? 60. 오케이? 30. 20과 30. 요렇게 될 거란 말이야. 오케이? 이해돼요? 아니면 확인해 봐도 돼. 20을 집어넣어 보면 되잖아. 40을 집어넣어 보면 되잖아. 어차피 동일해.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요렇게 그려주면 되겠네 라고 하면 되고, 구체적인 시간대가 다 필요하면 여기에 몇 미리 다 적어야지. 이게 얼마인지 이게 얼마인지 적어야 됩니다. 이쪽과 이쪽을 적어야 됩니다. 근데 우측과 좌측에 10분씩 차이 나는 거니까 여기 찾고 난 다음에 10 더해주고 10 빼주면 되겠지. 80에서 100 이렇게 되면 되는데, 문제는 뭘 구하라? 이런 온도가 되기 위한 시간을 구하라 라는 얘기니까 그냥 20 곱하기 4 해주면 되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해되시죠? 그래서 어느 부분이다? 20 곱하기 4를 해주면 답이 되더라. 알겠지? 됐어?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조금 하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조금 하시면 되고, 집에 가서 연습 문제 정도는 풀어봐봐. 오케이? 연습 문제 정도는 반드시 풀 수 있어야 합니다. 이제는 사인 법칙 할 거고, 예전에 교육과정 있었을 때는 이 전 단계 정석에서는 딱 이게 한 장밖에 없었거든. 그러니까 11장에 하나밖에 없었어. 한 장이 더 늘어났어. 한 장이 더 늘어난 거야 지금. 그래서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하고 뒤에 이제 12장에 한 개가 더 있습니다. 똑같은 게 삼각함수의 활용이라고 넓이 파트를 따로 뗐어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자, 뭐 일단 내용이 좀 풍부하고 이그잠플도 풍부하겠지. 보자고. 사인 법칙 같은 거 봅시다. 자, 사인 법칙 보기 전에 이제 코사인 법칙도 보기 전에 이제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은 보통 언제 사용하는지를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언제 사용하느냐? 자, 우리가 삼각형이 있어요. 삼각형이 있습니다. 자, 삼각형이 있습니다. 삼각형을 딱 봤었을 때 우리가 첫 번째 해봐야 될 게 뭐냐? 수선의 발을 내립니다. 수선의 발을 내립니다. 그럼 뭐가 만들어지죠? 직각삼각형이 이쪽에 하나,
직각삼각형이 이쪽이 하나. 뭔가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 좌측과 우측에 관련된 직각삼각형에 대한 정보가 나와 있으면 수선의 발을 먼저 우선적으로 내리고 난 다음에 뭘 만들어낸다? 그렇죠. 직각삼각형을 만들어냅니다. 수선의 발이 있어요. 보조선으로 끄어서 직각삼각형을 만들어냅니다. 자, 직각삼각형에서도 우선적으로 좀 봐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주어진 B가 있을 겁니다. 오케이? 주어진 B가 있을 거예요. 자, 만약에 이제 주어진 B가 있어. 여기가 만약에 5고 이쪽 부분이 얼마가 되느냐 하면 4고 여기가 3이야. 그러니까 일단 직각삼각형을 볼 때 첫 번째 여러분들이 봐야 될 게 뭐냐? 각변의 길이비를 알 수 있느냐? 각변의 길이비가 먼저 나왔느냐? 그것부터 먼저 봐야 되는 거고, 만약에 각변의 길이비가 도무지 보이지 않는다. 그러면 뭐 해주셔야 돼? 그때서야 피타고라스 정리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때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해서 각변의 길이비를 찾아주거나 아니면 뭘 해주면 되겠어요? 거기에다가 관계식을 이끌어내시면 되겠죠. 얘를 이용해가지고 관계식을 이끌어내시면 된다. 관계식을 이끌어내시면 된다. 라는 얘기야. 자, 근데 수선의 발을 내렸었을 때 뚜렷한 뭔가 방향성이 제시가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이쪽으로 넘어갑니다.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으로 넘어간다는 얘기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렇게 되면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은 언제 사용하느냐? 그냥 직각삼각형이 나왔으면 직각삼각형의 성질을 이용해 주는 게 가장 편하고, 여기에다 대고 이거 적용을 안 한다고. 왜? 이거는 사용하는 칼이 용도가 따로 있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 여기서는 누가 가장 좋은 칼이냐? 피타고라스 정리나 각변의 길이비를 이용해 주는 게 가장 좋은 도구란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여기다 엿다 대고 이거 적용한다고 난리치면 더 복잡해집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그 다음 두 번째입니다. 마찬가지 또 자주 많이 나오는 게 뭘까? 이등변 삼각형입니다. 이등변 삼각형은 보조선 끊는 방식이 한 두 가지 정도로 뚜렷하게 정해져 있거든. 이등변 삼각형이 딱 나왔어. 이등변 삼각형이 나오게 되면 보조선은, 자, 누누이 얘기하겠지만 꼭지각의 이등분선, 꼭지각에서 수선의 발을 내립니다. 오케이? 됐어? 그러면 뭐가 만들어진다? 합동인 두 직각삼각형이 만들어질 거고, 또 마찬가지 직각삼각형이 되니까 이 내용을 이용을 해주시면 된다는 얘기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해되세요? 자, 요렇게 이용을 해주면 된다 라는 얘기라고. 다 됐지? 됐어? 그리고 직각삼각형이 이렇게 나왔었을 때에 또 많이 하는 게 뭐냐? 어느 지점이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여기서 빗변의 수선을 많이 내립니다. 빗변의 수선을 많이 내립니다. 빗변의 수선을 내리는 이유, 또는 여기 점이 잡혀서 어쩔 수 없이 뭔가를 해야 된다면 빗변의 수선을 내립니다. 빗변의 수선을 내립니다. 그럼 뭐가 발생하니까? 직각삼각형이 발생하니까. 두 번째, 뭐도 발생하니까? 닮음도 발생하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여기 뭐가 내려? 직각삼각형. 오케이? 직각삼각형. 이렇게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 나오는 효과가 뭐냐? 일단은 직각삼각형 등장하지. 두 번째, 뭐까지 등장한다? 닮음을 활용해 줄 수 있다는 얘기야. 닮음이야. 여기 세트하면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 당연히 닮음이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런 방식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런 거 또 여의치 않으면 또 다시 어떻게 해준다? 내려가겠죠. 오케이? 됐어? 직각삼각형에 관련된 내용들이 통하지 않으면 이쪽으로 간다는 얘기야. 그래서 특징이 뭘까? 그렇죠. 직각이 아닐 때 보완하는 용도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 같은 경우에 무슨 말인지 알겠어? 직각이면 직각삼각형 사용하는 게 제일 편하고, 그게 아니면 보완하는 용도로 얘를 사용한다. 오케이? 알았어? 자,
이제 사인 법칙이 뭐냐, 그리고 언제 보통 많이 사용하느냐, 그런 것들 좀 위주로 좀 설명을 해줄게. 사인 법칙입니다. 그러면 이 사인 법칙은 뭐가 있느냐? 일단은 외접원이 있어요. 외접원이 있을 거고, 외접원에 내접하는 삼각형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문제상에 뭐가 있을 때, 자, 여기다 적을게. 외접원에 언급이 있으면 거의 90% 사인 법칙을 사용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90% 사인 법칙을 사용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외접원에 대한 언급이 있을 때. 자, 그 다음 두 번째. 여기가 A가 있고 B가 있고 C가 이렇게 있습니다. A, B, C가 이렇게 있을 때, 자, 어떤 관계식을 만들어낼 수 있느냐? 여기 원의 중심이 딱 있어요. 원의 중심이 딱 있습니다. 원리는 이겁니다. 자, B와 C의 이 호에 대한 원주가 누구죠? A죠. 됐어? 근데 뭔가 공식을 만들려면 직각을 먼저 이용해 준단 말이야. 그래서 어떻게 해줄 거냐? 직각을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 호의 길이에서 만들어지는 원주각의 크기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각 A의 크기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각 A를 포함한 직각삼각형을 만들어 준다고. 그럼 어떻게 해주면 되느냐? 이 점과 이 점을 끝점으로 하는 지름이 뭐가 되는 거야? 빗변인 직각삼각형이 만들어지겠지. 이렇게 만들어준다 이 얘기야. 오케이? 잘했나요? 이까지 됐어? 이까지 됐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뭐 어떤 관계식을 만들어낼 수 있느냐?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라지 R이라고 둡시다. 여기도 라지 R이라고 둡시다. 그러면 여기 A면 각의 크기가 이 각의 크기나 이 각의 크기나 어차피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맞죠? 왜? 원주각의 크기, 원주가 서로 일치할 수밖에 없으니까 이 원주에 대한 이 호에 대한 원주각의 크기는 어차피 같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자 뭐가 된다? 2라지 R분의 여기서부터 이만큼의 길이를 각 A에 마주보는 변의 길이를 A라고 둡니다. 따라서 사인의 A는 지름분의 A가 됩니다. 지금 뭐 이거 처음 배우면 낯설지. 나중에 되면 다 될 거라고. 오케이? 외워지긴 외워지는데 문제는 적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 여부입니다. 2라지 R 지름분의 A. 이해돼요? 됐어? 자 여기 보이죠? 직각삼각형이야. 직각이 있어? 여기 이 각의 크기가 어차피 A야. 각의 크기가 똑같이 A야. 그러면 사인은 뭐야? 빗변분의 높이가 될 거니까 2라지 R분의 A야. 오케이? 됐니? 저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B는 어떻게 되는데? 라고 하면 똑같죠? 똑같습니다. 자, 하나만 더 그려볼게. 처음이니까 하나만 더 그려줄게. 똑같은 직각삼각형이야. 똑같은 삼각형이야. 같은 삼각형이라고 둡시다. 얘가 A고 얘가 B고 얘가 C야. 원의 중심이 이렇게 있는 상황이고 B에 마주보는 변이 소문자 B, 스몰 b가 됩니다. 됐어? 누가 유지되면서 각 B는 그대로 유지시켜야 돼. 따라서 마주보는 요 호가 있어. 요 호의 길이가 그대로 유지되면서 각 B의 크기도 그대로 유지가 되려면 직각이 될 수밖에 없어요. 오케이? 됐어? 그래서 여기가 얼마? B가 되는 거야. 이가 됐니? 됐어? 이 호에 대한 원주가 이 호에 대한 원주가 크기 동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뭘 돌린다? 직각삼각형이니까 사인이 뭔지 코사인이 뭔지 탄젠트가 뭔지 알 수는 있어요. 근데 뭐랑 주어진 변의 길이 B랑 관련되어 있는 게 뭐니까 사인밖에 없으니까요. 이 길이는 모르잖아요. 이 길이는 알잖아요. 그래서 만들어진 게 코사인 법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랑 여기도 빗변이니까 라지 R, 라지 R이라고 두면 지름 2라지 R분의 B가 됩니다. 그래서 얘가 사인 B가 되죠. 오케이? 됐어? 사인 C도 마찬가지겠지.
오케이? 사인 C도 따로 내가 별도로 증명하지 않더라도 사인 C는 2 라지 R 분의 C가 되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사인 A, 사인 B, 사인 C 2 라지 R 분의 A, 2 라지 R 분의 B, 2 라지 R 분의 C 이게 이걸 거야. 계속 되뇌이면 이제 익숙해지게 될 거고 문제는 이제 얘를 처음에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너무 외울 게 많으니까 한꺼번에 적는 거야. 어떻게? 2라지R과 사인 C에 2라지R과 사인 B에 2라지R과 사인 A의 위치를 바꿉니다. 그래서 2라지R이 사인 A분의 A가 됩니다. 오케이? 바꿉니다. 2라지R 중심으로 바꾼다고 사인 B를 이쪽으로 바꾼다고 그래서 사인 B분의 B 사인 C분의 C고 모든 이제 개념서에서는 이렇게 적힐 거란 말이야. 사인 A분의 A, 사인 B분의 B, 사인 C분의 C가 2라지 R이다. 2라지 R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가볼게요. 얘들아 2분의 1 6분의 3 10분의 4 10분의 5 됐어? 이렇게 있다고 쳐. 이거나 다 동일하지. 맞아? 1대 3대 5 2대 3대 6 다 동일하지. 맞아? 이거 뭐라 가르쳐 줄까? 사인의 각의 사인 B가 곧 길이 B랑 같다라는 얘기야.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의미가 그겁니다. 지금 여기서는 의미가 사인 B는 길이 B랑 동일하다. 밑에 봐봐.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이야. 근데 여기 있는 거 사인 A 대 사인 B 대 사인 C는 A 대 B 대 C가 된다는 얘기야. 1대 3대 5가 2대 6 대 10이 되듯이. 그래서 뭐라고? 이제 이런 것들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한글로 좀 기억하는 거야. 사인 B랑 길이 B랑 동일하네. 이렇게 기억한다고. 오케이? 그래서 사인 B랑 길이 B가 동일하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는 얘기야. 오케이? 이게 하나의 의미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사인 B가 길이 B랑 동일하더라. 라는 거 하나. 자, 그리고 우리가 관점이 뭐냐? 뭘 보자? 대변과 각. 그러니까 각에 대한 대변, 변에 대한 대각. 대변과 대각을 보자 이 얘기야. 크로스 형태로 이렇게 보자 이 얘기거든. A와 거기에 해당하는 각의 위치, B와 거기에 해당하는 위치. 그래서 뭘 본다? 각과 거기에 해당하는 대변. 그래서 대변과 대각을 본다 이 얘기야. 대변, 대각을 대변 대각에 어디를 가야 돼? 시선이 가야 된다는 얘기야. 초기에는 무슨 말인지 알겠어? 서로 어디? 삼각형이 이렇게 있으면 어디를 본다? 서로 얘랑 얘를 보는 거야. 이런 식으로 보고 여기 있는 이 각과 변 그리고 여기 있는 이 각과 변을 본다 이 얘기야. 서로 크로스로 본다 이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해되세요? 자, 그래서 어떻게 얘를 딱 분리시키면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여기 비워놓고 나오지 않고 거의 대부분 이렇게 나옵니다. 딱 어떤 특징을 가지느냐? 각과 그 대변 중에 3개는 알고 1개는 모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런 식으로 나옵니다. 물어볼 때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자, 2가지 타입이다. 이게 타입 1이라고 보시면 돼. 내가 써야 될 첫 번째 공식에서 첫 번째 타입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 나머지는 뭐냐? 나머지는 얘입니다. 여기 들어있는 거. 자, 사인 C분의 C가 2라지 R이 된다. 이게 2번째 타입입니다. 그래서 외접원의 반지름에 대한 언급이 있고 각과 변에 대한 언급이 있는 요게 2번째 타입입니다. 그래서 나눠서 생각하시면 외접원의 내용이 전혀 없어? 근데 요런 부분들만 나와? 이때도 사인 법칙 사용하는 거야. 근데 외접원에 대한 언급이 나오면 너무 강력하기 때문에 그냥 이걸 쓰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해되세요? 이거 쓰는 겁니다. 자, 그래서 2번째 뭐다? 2번째는 대변 대각을 보자. 오케이? 대변과 대각을 보자 라는 겁니다. 오케이? 됐어? 그래서 사인 B 뭐 그런 부분들 조금 보시면 되는 거고 사인 B, 길이 B
자, 가볼게. 일단 얘가 외워져야 됩니다. 얘가 외워져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코사인 법칙. 살펴봅시다. 코사인 법칙. 몇 시쯤 됐어? 28분. 28분? 코사인 법칙까지만 할게. 코사인 법칙까지만 합시다. 다음 시간까지 이거 외워오셔야 됩니다. 외워오셔야지 그 다음에 대화가 되니까. 자, 코사인 법칙이 있는데, 자, 보자고. 얘는 삼각형이 이렇게 있어요. 자, 좌표 평면이라고 합시다. 0,0이야. 그 다음에 좌표 평면에다가 내가 삼각형을 놓은 거야. 놓은 겁니다. 여기에 0,0을 놓아주고 얘가 A, 여기가 B, 여기가 C가 되는데 여기 해당하는 변의 길이를 뭐라고 둔다? B라고 두고 여기서부터 이만큼의 변의 길이를 A라고 두고 여기서부터 이만큼의 길이를 C라고 뒀었을 때 관계식을 하나 만들어낼게요. 자, 이 강의 크기를 세타라고 했었을 때에 얘에 해당하는 부분 요 점의 좌표가 결국 누구냐? 뭐랑 관련돼 있어? 원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원이라고 생각하게 되면 자, 원이 이렇게 있을 때 우리가 삼각함수의 정의에서 x 좌표는 뭐다? 반지름의 코사인 세타가 되겠지. c 코사인 세타가 됩니다. c 코사인 세타가 됩니다. 아니면 이렇게 봐도 돼요. 수선의 발 내렸을 때 1대 코사인 세타니까 c 코사인 세타입니다. 또 마찬가지 c 사인 세타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케이? 다 됐나요? 그리고 여기 있는 이 지점은 누가 될 수밖에 없다? a, 0이 될 수밖에 없더라. 오케이? 알겠어? 자, 이제 뭘 쓰면 되느냐? 뭘 쓸까요? 자, 여기에서 정리 한번 해볼게. 이 부분이 있을 건데 여기서부터 요만큼 요 두 점 사이의 거리를 한번 재봅시다. 두 점 사이의 거리. 자, 그럼 뭐가 되느냐? C 코사인 세타가 됩니다. C 코사인 세타. C 코사인 세타. 그 다음 여기에서 A를 뺍니다. 이거의 제곱입니다. 됐죠? 점과 점 사이의 거리. 점과 점 사이의 거리입니다. C 사인 세타의 뭐다? 제곱이 되겠네. 오케이? 이렇게 됩니다. 이 값이 AC의 길이의 제곱입니다. 근데 AC의 길이의 제곱이 실제로 뭐야? B제곱입니다. 오케이? 됐어? 그럼 정리 한번 해볼게. C제곱의 코사인 제곱 세타. 여기 또 제곱도 있어야 되겠죠. C제곱의 사인 제곱 세타. 따라서 C제곱의 코사인 제곱 세타와 사인 제곱 세타가 나와 있는 거니까 얘는 얼마가 된다? 1이 되겠죠. 그래서 얘는 일단은 사라집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뭐가 있느냐? 2개 곱해서 2배 해주면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2CA의 코사인 세타가 되는 거고 제일 마지막에 누가 등장한다? A제곱까지 등장하죠. 이게 얼마야? B제곱이 된다는 거야. 이 식을 이제 잘 정리정돈을 하는 거야. 잘 정리정돈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B제곱이라는 녀석은 C제곱과 A제곱을 더해줍니다. C제곱과 A제곱을 더해줍니다. 마이너스 2CA 코사인 세타가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고 얘를 뭐라고 부르냐? 코사인 법칙이라고 불러요. 얘를 코사인 법칙이라고 부릅니다. 됐어? 자, 근데 우리가 코사인 세타가 얼마가 되면 90도가 되면 코사인 90도는 0이니까 얘가 뭐니? 피타고라스 정리지. 그래서 일반화된 피타고라스 정리라고 얘기하기도 해.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일반화된 피타고라스 정리라고 얘기를 하기도 해. 왜? 90도일 때는 피타고라스 정리가 만들어지니까. 오케이? 됐어? 자, 그러면 얘가 어떤 구조가 나와 있느냐? 세타가 있고요. 그 세타를 물고 있는 두 변이 있습니다. 세타를 물고 있는 두 변이 있습니다. 각각의 제곱의 합의랑 마이너스 2배의 두 변의 길이의 곱 코사인 세타 해주면 B제곱이 나오더라. 오케이? 잘했어요? 자, 그래서 두 가지 타입이 있습니다. 첫 번째 타입은 지금처럼
어떤 특정 길이의 제곱 형태로 나올 때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뭐로 나올 때도 있느냐? 자, 코사인 세타가 있습니다. 코사인 세타가 있어요. 코사인 세타 중심으로 정리를 해줄 수가 있어. 얘를 이항하고 b제곱을 다시 이항해가지고 하면 되는데 ECA입니다. ECA 분의 C제곱 더하기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 되더라. 오케이? 됐어요? 자, 됐죠? 두 가지 타입이 있습니다. 하나는 코사인을 중심으로 간다. 하나는 뭐 사익각 나와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거야. 자, 언제 사용하는데? 라고 얘기를 하면 자, 여기서처럼 빼박인 경우가 한 개가 있어요. 그게 뭐냐? 세변의 길이가 나오면 얘는 빼박입니다. 세변의 길이가 나오면 얘는 수습할 수가 없어요. 사인 법칙 얘는 고려가 안 됩니다. 반드시 코사인 법칙을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케이? 세변의 길이가 나온다 라는 겁니다. 됐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두 변과 사이각이 아니라 두 변과 각 하나, 두 변과 각 한 개 있으면, 오케이? 보통 뭐를? 두 변과 또는 두 변과 각 한 개 나오면 쓸 수가 있다 이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면 만들어진다라는 얘기가 되는데, 그래서 세변의 길이가 나오면 얘를 많이 쓰고요. 특히 왜 저번에 언급이 되어 있으면 사인 법칙으로 가는 거고, 자, 이걸 공식을 많이 사용하다 보면 그냥 이제 나중에 되면 이게 헷갈려. 뭘 쓸지가 되게 헷갈리는데, 그러니까 시작부터 뭔가 많이 막아놨어. 문제를 보다 보면. 근데 약간 변에 대한 내용이 많은 거야. 코사인 법칙이고 각에 대한 내용이 많은 거야. 그러면 사인 법칙. 그게 어찌 보면은 실전에서는 더 여러분들한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그냥 수능 치는 애들한테는 그렇게 얘기를 해. 각에 대한 내용이 좀 더 많으면 사인 법칙의 확률이 더 높습니다. 각에 대한 조건이 많다라고 하면 사인 법칙을 좀 더 활용하기 용이합니다. 그래서 코사인 법칙은 특히 세변의 길이가 주어지면 그냥 얘는 빼박이고, 코사인 법칙 사용해서 뭔가 각의 대형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자,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는 거고, 다음 시간에 합시다. 나머지는 다음 시간에 합시다. 저기 보면 숙제는요, 어디까지 해보시면 되느냐? 10장입니다. 10장 유제 연습 문제, 유제 연습 문제 하시면 되고, 쌤이야. 쌤 잠깐만 주고. 쌤은 다 할 수 있고. 쌤은 105에서 109까지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디까지 해보시면 되느냐? 한 개가 더 있어요. 거기 쌤 A 스텝 한번 115페이지 한번 해주면 돼요.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연습이 중요하니까 이렇게 좀 하면 됩니다. 수고하셨고, 그리고 참 이제 대수 끝나고 바로 가는 사람 있잖아. 그러면 시험지를 풀고 가든지 뭐 뒤에 스케줄이 있으면 얘기하고 들고 가서 집에 가서 풀어오든지 그렇게 하면 돼. 무슨 말인지 알겠지? 됐어? 수고하셨습니다.